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인 오늘 아침부터 전국에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조상을 기리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귀성 귀경 행렬에 성묘객과 나들이 인파까지 몰리면서 교통정체도 이어졌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묘지에는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성묘객들은 술을 따르고 봉분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추석인 오늘 하루 종일 내린 비도 조상 모시려는 마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은 비를 맞으며 절을 올렸고 우산 아래에서 과일을 깎아 간이 차례상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연휴가 아주 긴데도 다른 곳에 여행이나 뭐 이런 가지 않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동생들 같이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 때문에 집을 나서지 못한 대가족. 죄송한 마음을 더해 각별히 예를 갖춰 사대가 함께 인사를 올립니다. 산에 가서 묘제를 지내는 것을 했지만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어쩌면 산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긴 연휴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들이를 나선 시민도 많았습니다. 자식들 고향 내려오기 힘들까 경남 창원에서 역귀성한 할아버지. 명절이면 붐비는 시장도 아들, 손주, 며느리와 함께라면 좋은 볼거리입니다. 한자리에서 두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보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일찍 차례를 마치고 관광지를 찾은 시민들도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한 공원을 거닐며 함께 사진을 찍는 가족들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애들 외할머니가 순천의 고향이라서 꼭 순천만 오고 싶다고 하셔갖고 같이 왔습니다. 추석 당일 성묘객과 나들이객까지 몰리면서 도로는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고속도로 이동 차량은 667만 대로 연휴 기간 중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방향은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쯤, 하행선은 오늘 자정 무렵 정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흐린 날씨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차례상도 차려졌습니다. 명절이면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 찾아왔다는 시민들이 그저 곁에 있겠다고 유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후 1시 59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그 시간에 추석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송편과 전, 과일에 약과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명절 음식이 차례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딸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도라지하고 파지 있잖아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슬픔은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되니까 더 슬프네요. 좀 더 슬퍼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혜린 씨? 저 26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많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함께하는 사람들 덕입니다. 어떤 가족들이 모이는 날인데 가족이 없는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곁에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족들은 3주기를 맞는 이번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정하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4시 16분에 맞춰 모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 피자에 음료수 등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놓고 아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참사 이후 첫 추석을 맞았습니다. 이번 참사로 저는 저희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또 여기서 다른 유가족분들과 다른 의미의 또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궂은 날씨에도 남겨진 이들을 찾은 시민들.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의 손길을 건넨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 진척을 위한 노력에는 연휴가 따로 없는 모습입니다.
이틀 전 미국으로 급파됐다가 오늘 귀국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양국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상호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달 말 에이펙 전에도 추가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3주 만에 다시 미국으로 날아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이번 회담에선 한미 양측이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이 이 딜로 인해서 받는 충격이라든지 영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투자 비중이나 수익 배분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커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미국은 투자금을 달러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0%를 넘는 외화가 일시에 빠져나가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우려에 미국 측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한 겁니다. 무제한 통화 수합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김 장관은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투자금 선불 지급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추가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양국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야당 강세 도시에 속속 군 병력을 투입 중인데요. 이번엔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포틀랜드에 군을 동원하려는 걸 법원이 막아서자 곧바로 또다시 인접한 주의 군대를 투입하려 했는데 그러자 법원이 심야에 긴급 심리를 열고 어떤 주 방위군도 투입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작은 도시 포틀랜드에 일요일 새벽 군인 100여 명이 도착했습니다. 오후엔 또다시 100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리건주의 방위군이 아닌 남쪽 캘리포니아주에서 파병된 군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오리건주 소속 군대 동원을 법원이 금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캘리포니아주의 군대를 투입한 겁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빌미로 트럼프가 포틀랜드를 전쟁터, 불타는 도시라고 지목한 연장선상입니다. And when we go there, if we go to Portland, we're going to wipe them out. They're going to be gone. 법원은 이례적으로 일요일 한밤중 그것도 전화로 긴급 심리를 열고 어떤 주방위군도 오리건주에 배치할 수 없다고 초고속으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연속 트럼프의 제동을 건 담당 판사는 트럼프의 꼼수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내가 어제 군 투입을 금지한 걸 바로 거스르는 것 아니냐, 내 명령을 우회해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 측을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센 비판과 저항에도 트럼프의 기세가 꺾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는 이틀 전 시카고도 전쟁터가 됐다며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 방위군 300명을 투입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내전에 가까운 군 투입이 이어지면서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 안팎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긴 연휴를 맞아 경기장을 직접 찾은 한국 팬들도 있었는데요. 한가위 축포는 터지지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LA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과 흰색 LAFC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듭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앞두고 LAFC 팬들의 기대감은 보름달처럼 부풀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인 만큼 멋있게 골 넣어서 꼭 승리로 우리 팬들한테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맞아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러 온 팬들도 여럿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여름에 휴가 떠날 때 아무데도 안 가고 기다렸다가 추석을 맞이해서 손흥민 보러 왔습니다. 손흥민 화이팅! 추석 연휴가 거의 한 10일 정도 되잖아요. 좀 더 기억에 남는 명절 보내고 또 특히 손흥민 선수랑 LAFC 모든 선수들이 힘내서 할 수 있게 오늘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앞둔 손흥민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m asking one thing today, just get me a goal. Okay, no problem. 하지만 막상 경기는 기대와 달리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17분 부안가가 뒤꿈치로 준 패스를 슛으로 연결했지만 수비수에 가로막혔고 3분 뒤 오른발 중거리 슛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촘촘하게 수비벽을 세우고 버티던 애틀랜타의 골망을 흔든 건 부안가였습니다. 후반 41분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을 부안가가 달려들어 오른발로 차 넣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LAFC는 오늘 승리로 리그 선두 경쟁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에 LAFC에서 점수를 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추석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경기 직후 한국으로 떠난 손흥민은 내일 홍명보호에 합류해 브라질, 파라과이와의 국가대표 평가전을 준비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7만 개 더 만들겠다는 게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이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노인 아이 돌보미 사업도 올해 시작했는데요. 사업 추진 9달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배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이 돌보미를 교육하는 강의실에 60대 이상 어르신 19명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듣는 교육입니다. 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여기 와서 수업 받는 것 자체가 취업이 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시작한 노인 아이 돌보미 사업은 2달 동안 교육을 한 뒤 등하원 등을 돕는 아이 돌보미로 일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데 교육 때부터 매달 73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난 8월까지 교육받은 사람은 2,040명. 하지만 정작 노인 아이 돌보미로 일하는 사람은 252명으로 10%를 겨우 넘겼습니다. 지원금까지 주며 2달간 교육시켜 놓고서는 일자리 연결은 못 시켜준 겁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찾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나이 드신 아이 돌보미들을 선호하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선호하지도 않는데 부족하다고 어르신들을 막 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이 돌보미 이용 가정을 이어주는 기존 성평등 가족부 시스템을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도 활용하려면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한데 여기에만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참여자 대부분을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7만 개 더 늘리겠다면서 그중 5천 개를 아이 돌보미로 잡고 예산도 195억 원이나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도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가정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였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현장 의견을 무시한 채 195억짜리 사업을 강행해서 노인들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과 전담 인력 등 모두가 피해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까지만 유지한 뒤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얼마 전 일부 유명 젖병 세척기에서 플라스틱 부품들이 깨져나와 리콜 사태가 벌어졌었죠. 업체들은 너도 나도 안전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아이를 위한 제품이지만 어른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안전 기준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최근 유명 젖병 세척기인 오르테, 소베맘 제품의 플라스틱 부품 파손이 확인돼 전량 리콜됐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과 진동에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가거나 가루가 될 정도로 삭아버렸습니다. 이들 제품은 30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도 3만 개나 팔렸습니다. 당연히 고온에 강한 플라스틱을 썼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의심을 전혀 안 했어요. 아이한테 제일 미안했고요. 구매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업체들이 각종 검사를 통과했다며 안전하다고 광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보면 성적서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걸 믿고 하지만 알고 보니 광고에 나온 각종 성적서는 국가가 아니라 업체들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였습니다. 젖병은 식품용 기구에 해당해 식약처가 유해물질을 관리하지만 젖병 세척기는 어린이 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유해물질 기준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열이나 충격 등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내구도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 제품으로 볼 수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분류 기준을 바꾸거나 추가적인 안전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기 제품은 단순한 안전만 점검하는 거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리콜에도 불구하고 젖병 세척기에 대해선 아직도 관계기관 어디에서도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5위 NC가 4위 삼성을 격파하고 승부를 내일 2차전까지 끌고 갔는데요. 건강하게 돌아온 구창모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가을비로 경기 시작이 40분 지연됐지만 라이온즈 파크엔 만원 관중이 들어차 포스트 시즌 22경기 매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면 바로 탈락하는 NC의 선발은 5년 만에 가을 야구 무대를 밟은 구창모. 부상과 재활을 거쳐 올해 6월 전역한 구창모는 최고 구속이 시속 146km에 그쳤지만 절묘한 제구력으로 초반 삼성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4회가 백미였습니다. 깔끔한 땅볼 수비로 구자욱을 잡아낸 데 이어 주무기 슬라이더로 홈런 선두 디아즈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포효했습니다. 5회 솔로포를 허용하긴 했지만 구창모는 복귀 후 가장 많은 6이닝을 소화하며 단 한 점만 내주는 완벽투를 선보였습니다. 돌아온 에이스의 활약에 타선도 화답했습니다. 1회 3타자 연속 안타로 선취점을 뽑아냈고 5회엔 좌측 담장을 넘기는 김영준의 솔로포와 데이비슨의 쐐기 적시타까지 더해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결국 NC는 4대1 승리를 거두고 정규 시즌 막판 9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승리 투수를 거둬서 너무 좋고 열심히 이제 응원단장 해가지고 꼭 팀이 준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도록 많이 사기를 붙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양팀은 내일 2차전에서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결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나흘 뒤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첫 소집 훈련에 나섰는데요. 세계 최고의 개인 기량을 가진 삼바 군단을 상대로 월드컵 모의고사를 제대로 한번 치러보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세미루 등 슈퍼스타들을 앞세워 방한하는 브라질 대표팀. 지난 카타르 월드컵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삼바 군단과 재대결에 나서는 우리 대표팀도 K리그와 일부 해외파를 주축으로 궂은 날씨 속에 첫 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환상적인 중거리포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백승호는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꿈인가 진짠가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제 자신도 되게 신기했고 월드컵 때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팀에게 브라질전은 단순한 평가전 그 이상입니다. 피파 랭킹 6위까지 밀려났지만 브라질의 개인 기량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강호들이 질비한 월드컵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시험해볼 기회입니다. 특히 최근 2차례 브라질전에서 9골을 내줄 정도로 수비가 취약했는데 포백과 3백 모두 실험 중인 홍명보의 수비 전술도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이마르 선수 한번 제껴지더라도 정말 도전적으로 한번 수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못 오게 돼가지고 좀 아쉽지만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LAFC의 5연승을 이끈 주장 손흥민은 내일 새벽 귀국하는 가운데 시즌 첫 득점포를 가동한 즈베즈다의 서령우 등 유럽파들까지 가세하면 대표팀은 내일 완전체로 첫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오브라이언트와 변주령이 35점에 합작한 정관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완파하고 프로농구 개막 2연승을 거뒀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석 당일에도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일 흐린 하늘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성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감상하긴 어렵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 10에서 40mm가량이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며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수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반짝 올라서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한글날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빗길 운전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